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유명 로펌 변호사 남편, 나 몰래 옆동에 매연녀 두고 아들 낳자 위자료로 10억 뜯어내고 이혼 후 이건 비밀인데 내 선물이야. 남편 얼굴이 백지장되고 마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에 유명 로펌 변호사의 아내라는 이름의 종지부를 찍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요, 연애 2년까지 합하여 총 9년간 저를 속 썩인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외모, 학벌, 직업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고요. 게다가 성격까지 좋으니 뭐 이런 완벽한 남자가 나에게 왔나 감개무량해할 정도였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사랑꾼 남편을 둔 제가 부러워 늘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유정이는 진짜 인복 많은 것 같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남편복까지 타고났고 말이야. 게다가 저는 중경외시 대학을 나와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할 정도로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은 흔하디 흔한 오점이라는 게 없는 삶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아버리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변호사가 직업인 만큼 쉬는 날에도 서재에 박혀서 안 나오는 날이 일수였어요. 서재 안에는 온갖 자료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서재를 건드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남편은 신혼 때부터 저를 이해시키려 노력했어요. 당신 눈에는 더러워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둔 거야. 그리고 혹여나 당신이 청소를 하다가 자료가 섞이거나 사라져버리면 내가 당신 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서재는 내가 알아서 청소할게. 평소 제가 청소를 즐겨하는 편도 아니었고 남편이 굳이 자신이 직접 청소한다고 하니 제가 고집을 피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서재에는 가끔 남편에게 간식거리를 가져다 줄 때에만 들어가곤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일 낮에 저 혼자서 거실에 나와 TV를 보는데 서재 쪽에서 곱등이 같은 벌레 한 마리가 문 밑틈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벌레라면 치를 떠는 저는 화들짝 놀라 빠르게 도망가는 벌레와 한참을 싸우다 결국 가두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레 한 마리가 발견됐으면 이미 집안에 퍼졌을 거라는 불안감에 저는 바로 벌레 퇴치 업체를 불렀네요. 그리고는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업체가 와서 청소도 하고 약도 뿌리고 해야 하는데 앞만 봐도 너무나 더러워서 발을 디딜 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청소 허락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바쁜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는 수 없이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상황 설명을 하기로 하고 최대한 섞이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조심 서류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 서랍이 바로 열어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네요. 아니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구원해낸 보석상자라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 별거 없어 보여 다시 닫으려고 했는데 서랍 속 흰색 편지봉투 위에는 까만 글씨로 107동 2031호라고 적혀있더군요. 107동은 바로 저희 집 옆동이었습니다. 의문이 생긴 저는 봉투를 열어 그 속에 종이를 꺼내 펼쳐봤고요. 그 종이의 정체는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남편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두 눈으로 보고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가질 않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저는 억지로 불안한 마음을 없애며 옆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호수를 찾아 우편물을 확인했고 그 우편물에는 여성으로 추측되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충격과 공포였고 너무 당황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녁을 차렸죠. 남편은 제가 요리하는 것을 슬쩍 보고는 씻으러 들어갔고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얼른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우편물 속 여자의 이름을 찾아보았어요. 카톡이나 문자 기록은 바로바로 지우는지 찾을 수가 없었지만 전화 기록은 남아있더라고요. 하루에 두세 번쯤은 통화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제야 눈물이 터진 저는 남편의 샤워가 끝날 때까지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꾹 참았습니다.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어 어떻게든 제대로 잡아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남편을 100% 신임했던지라 충격도 원망도 그만큼 더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믿기 싫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증거를 잡기 위해 모두가 잠이 든 새벽에 혼자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 차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인 만큼 늘 퇴근 시간이 제각각이고 그래서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제게 매일 몇 시쯤 퇴근한다고 미리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제게 알린 퇴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를 일찍 퇴근해 옆동에 먼저 들린 후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더라고요. 정말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알고 보니 두 집 살림하는 미친이었다니. 그동안 다정다감한 사랑꾼 면모의 남편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죠. 자그마치 9년 동안 제게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가 막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출근을 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와. 왜? 오늘 당신 생일도 아니고 우리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뭐지? 오늘은 몇 시쯤 퇴근할 예정이야? 글쎄, 가봐야 알 것 같아. 재판 2건 있고 의뢰인도 1명 만나기로 했고. 나한테 알려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들어와.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저의 단호하고 알 수 없는 말들에 남편은 순간 당황을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퇴근 후 기분 안 좋아 보이는 저를 위해 꽃다발을 사왔네요. 저는 그 꽃다발 역시 다 거짓이란 생각에 순간 분노하여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집어 던져버렸고요. 그러자 남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곧장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설명할게.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다 있었어. 말해봐.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난 건데? 남편의 얘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년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한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 여성분의 사정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의뢰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딱했다고 했어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막장스런 시부모에 남편은 밥 먹듯이 바람을 피워댔고 술에 취하면 손찌검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유명 로펌 변호사를 통해 거액의 위자료라도 빼내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변호사인 나는 의뢰인의 얘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을 변호해줘야 하는 만큼 위로를 해주기도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위로도 좀 해주고 위자료를 크게 받아내는데 성공했어. 그래, 그렇게 성공했으면 거기서 끝을 냈어야지. 그 여자도 똑같아. 본인이 전 남편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 어떻게 본인이 똑같이 불륜을 저질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전 남편도 돈이 있는 집이다 보니 소송이 엄청 치열했어. 기간도 길어졌지. 그래서 2년을 오래 유지했고 재판이 다 끝난 후에 나한테 고맙고 수고 많았다며 대접을 해주고 싶다기에 처음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 그렇게 남편은 내연녀와 저녁을 먹었고 자연스레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평소 술이 센 남편인데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건지 아니면 내연녀가 무슨 수작이라도 부린 건지 술을 먹고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신이 든 남편은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녀가 되어버린 의뢰인과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말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7년 결혼생활 중 딱 한 번 말없이 남편이 외박을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분명 그때는 전체 회식이었고 정신을 잃고 깨어나니 다들 술에 많이 취해 본인만 부랴부랴 나왔다고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에도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은 말을 버벅거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어. 난 그 사람이랑 잔 기억조차 없을 정도라고. 참나, 잔 기억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정말 실수였다면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옆집에 내 언니를 들이는 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 할 짓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그게 실은 그 이후로 나 정말 반성도 많이 했고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그 여자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지냈어. 정말이야.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에 우리 로펌으로 찾아온 거야. 그 여자가. 뭐? 당신을 왜 찾아와? 그러고선 하는 말이 임신을 했다더라고. 뭐라고? 참고로 말을 하자면 남편과 저는 딩크 부부입니다. 처음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었지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고 시모에게도 잔소리를 들으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자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라며 딩크 부부 제안을 했거든요.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고맙다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누군가의 아빠라니요. 기가 막히고 남편의 배신이 결코 용납이 안 되었던 저는 간단한 짐을 싼 후에 집을 나와 호텔로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남편의 연락은 싹 다 무시한 채로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내연녀의 집을 찾아갔지요. 내연녀는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는 듯 저를 보자마자 놀란 기색이 보였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제가 갖고 있는 거대한 비밀을 숨긴 채 내연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 애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저는 가짠 타는 듯 피식 웃고는 질문을 이었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의 아이를 갖고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부끄럽죠. 그 남자가 아내가 없었다면 좀 더 떳떳하게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목적이 뭐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냐고요.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 그야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만났죠. 분명한 건 내 남편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수였고 아이를 굳이 낳고 싶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내연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요. 글쎄요. 제 남편의 가짜 가정이 진짜 가정을 박살내는 순간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도 참 궁금하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연락을 해대서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고민 중이에요. 그렇게 말을 남긴 채 저는 졌다는 생각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연녀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복수를 위해 남편이 내연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차 안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죠. 이후 저녁이 되어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차를 보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머지않아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고 둘의 말다툼은 계속 이어졌어요. 당신 와이프한테 그랬어? 실수로 자꾸 당신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내가 여길 왔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 정도는 해줄 수 있었잖아. 내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는다고. 우리 아내? 최소한 나한테만큼은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돼? 뭘 원하니? 맞잖아. 당시에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라고. 더 이상 불륜 저지를 생각 없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 그랬니? 전 남편 집안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 번 아이를 지운 탓에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를 지우지 못하겠다고. 아빠 노릇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테니 양육비만 대달라고 울며불며 부탁했었잖아. 아니야. 그러자 내연녀는 울분을 터뜨리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얼른 가버려. 그러게 왜 내가 임신 중에도 나 흔들리게 계속 찾아오고 아이 낳고 나서도 한 달에 한두 번 내보러 찾아오고 선물 사다 주고 그러다가 한두 번이 서너 번 되고 그렇게 매일 찾아온 건 당신이잖아. 그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내 새끼고 그 아이를 가진 게 당신인데 어떻게 마냥 모른 척하니. 나도 양심 있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결국 나를 온전히 사랑하진 않는다는 거네.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됐어.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엘리베이터를 잡아 내려갔고 저 역시 다른 날을 기약하며 일단 숙소로 돌아갔어요. 물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흔들린 적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서하려고 발버둥쳐도 유명 로펌의 변호사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 몰래 옆동에 내연녀를 두고 아들을 낳았다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도로 울분이 터지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저는 다시금 마음을 정리하였고 그러자 남편의 말들이 전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개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최대한 좋은 쪽으로 좋은 사람인 척 포장하면서 말하는데 당신이 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는 그냥 불륜일 뿐이야. 그걸 모르겠어? 그럼 남편은 이렇게 반박을 했지요. 그럼 어떡해. 내가 저지른 실수인데. 지우라고 강요해도 나쁜 놈이고 내 자식이 태어난다는데 나 몰라라는 것도 나쁜 놈인데 말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참 기가 막히다. 불륜하는 것들은 본인 잘못이 크다고 못 느낀다던데 그게 다 정말이었네. 그리고 이혼 변호를 수백 건 맡았던 내 남편마저 그런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 여보, 나한테 있어서 진짜 가정은 당신과 나뿐이야. 그 여자랑 아이는 그냥 내 실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나는 안 불쌍하니? 난 옆동에 내 남편 불륜녀랑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살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수년을 살아왔는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하자면 하고 위자료 달라는 대로 줄게. 이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내가 이혼해주면 넌 쪼르르 내 언니 집 들어가서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이혼 안 해주면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지.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응? 나 이제 당신하고 마주보며 밥 먹을 자신도 없고 한 침대에서 자면 토 나올 것만 같아. 생각 정리될 때까지 친정에 가 있다 연락 줄게. 그렇게 결국 제대로 된 결론은 짓지도 못한 채 다시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만 해도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울지 못해 쌓였던 분노와 서름이 부모님 얼굴을 보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친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호텔에서 모든 울분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생각을 정리한 후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님께 남편의 기막힌 불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당장 남편을 찾아가 뒤집어 놓겠다는 부모님을 겨우 말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받을 거예요. 그깟 위자료로 네 마음의 상처가 아물 것 같아? 10억이랑 아파트 받을 거예요. 불륜 사실 로펌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꼬리 내리고 줄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걸 원한다면 존중은 한다마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한테 크게 복수할 카드 하나를 쥐고 있거든요. 뭐? 무슨 카드?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위자료로 10억 뜯어내고 이혼 후 꺼낼 카드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로펌 근처 카페를 찾아가 남편을 불러냈어요. 많이 긴장한 듯 보이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번에 분명 위자료 달라는 대로 준다고 했었지? 그래. 위자료 10억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지금 집 나 줘. 뭐? 10억? 참나. 지금 그 아파트만 해도 10억이 좀 안 되는데 무슨. 난 그 정도는 받아야겠어. 그냥 간을 빼달라 해. 나 현찰로 10억 없어 여보. 내 언니 얻어준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마련해. 아니면 이혼 소송 가고 로펌에 당신 불륜 사실 찌를 거니까.
잘 생각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일주일 내로 준비하고 연락 줘. 남편은 제가 정말 로펌에 진정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위자료와 아파트를 금방 제게 바치고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에 성공 후 집을 잃은 남편은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저의 복수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저는 며칠 후 내연녀의 길을 죽일 만큼 옷과 화장을 세 보이게 꾸민 뒤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예상해 서류 한 장을 들고 내연녀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은 당황해하며 문을 열어줬고요. 내연녀는 남편 뒤에서 싱긋 웃으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잠깐 들어가도 돼? 왜? 나가서 얘기해. 그때 뒤에 서 있던 내연녀가 기세등등한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어차피 준우도 유치원 가 있어서 괜찮아요. 끝내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렇게 남편 그리고 내연녀와 한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막이 도는 가운데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얼마나 갈굼당했었는지 기억하지? 애가 안 들어서는데 여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 둘 다 불임 검사도 받아보고. 그러자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답을 했고요. 기억하지 그럼. 당신 불임 아니었잖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말라고 우리 딩크 부부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근데 그건 왜? 당신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어. 그리고는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입을 다물려고 했지. 그런데 그놈의 정이 뭐라고. 여보, 나 곧 미국 가. 뭐? 미국? 암만 영어 잘하고 외국계 기업 스펙이 있다고 해도 경력 반절은 무시 못하겠더라고.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당신이 준 위자료로 미국 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야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구나. 그래, 응원할게. 그런데 가기 전에 당신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왔어. 미국 가기 전에 앞으로 남은 당신 인생을 위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뭔데 그래? 이건 사실 비밀이었는데. 자, 열어봐. 내 선물이야. 그렇게 저는 들고 온 서류를 꺼내어 남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남편은 분명 보고 이해를 했음에도 제게 한 번 더 묻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면 모르겠어? 불임검사 결과지잖아. 당신 불임이야. 무정자라고. 뭐? 놀란 남편 얼굴이 백지짝이 되고 마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게 반박을 했어요. 그 옆에 있던 내연녀는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요. 내가 불임이라니? 우리 그때 분명 둘 다 불임 아니라고 했었잖아. 아니야? 당신 바빠서 나만 병원 가서 결과 듣고 왔었잖아. 기억해? 말도 안 돼. 근데 왜 여지껏 날 속인 거야? 당신이 아이 좋아하고 아이 갖길 원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임신이 잘 안 돼서 우울해하는 나를 위해서 딩크 부부 제안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려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당신 어머니한테 핍박당하는 것도 다 막아주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당신한테 내 잘못이 아니었다, 당신 불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미 딩크부부로 살기로 했는데 굳이 당신한테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나도 당신을 위해서 입을 다문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준우는 내 자식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옆에 있던 내연녀를 보더라고요. 제발 준우가 자기 자식이라고 말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내연녀는 벌벌 떨며 식은땀만 흘릴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못을 받기 위해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입을 닫았는데 당신은 본인이 불임인 것도 모른 채 멍청하게 꽃뱀한테 물려서 본인 자식도 아닌 애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두 집 살림을 하고 그저 본인 아이 생긴 게 좋아서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바로 집도 얻어주고 나 몰래 두 집 살림을 해? 그것만 생각하면 괘씸하다가도 너무 멍청한 당신 때문에 웃음이 나와. 저의 엄청난 폭로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연녀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연서야, 아니지? 준우, 네, 맞지? 그렇지? 내연녀는 잠시 동안 말없이 있다가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애야. 틀림없는 당신 아이라고, 준우는. 맞아. 내 애가 맞겠지. 틀림없어. 날짜상으로만 봐도 내 애밖에 더 돼? 그럼 당장 나랑 친자 확인 검사 하러 가자. 응?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준우, 당신 아들 맞아. 아니,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불입이라잖아. 그러니까 친자 확인 한 번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맞으면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검사한 것에 평생 사죄하며 살게. 내가 너한테 2배로 잘해줄게. 그러니까 검사 한 번만 받자. 어? 싫어. 이렇게 의심받는 거 싫어. 내연녀는 누가 봐도 수상한 말들을 내뱉었고 그 말에 남편은 순간 표정이 싹 굳어진 채 내연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아니구나. 그치? 뭐? 아니야, 당신이 맞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아니면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제야 내연녀는 정신을 번뜩 차린 듯 보였네요. 순간 상황 파악을 한 내연녀는 대뜸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떠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진실이 뭐야? 당장 말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뭐야? 정말 내 애가 아닌 거야? 준우, 내 애 아닌 게 맞아? 나 정말 당신 사랑했어. 처음 이혼 소송하려고 당신 찾아가서 내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을 때 두서없는 내 말 다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당신한테 반했던 거야. 그뿐이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당신하고 함께하고 싶었어. 근데 당신 손가락에 있는 결혼 반지가 무척이나 신경 쓰이더라고. 무슨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나랑 불륜하려고 작정한 거니? 너 그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연히 로펌을 나오다가 다른 변호사분들이 당신 칭찬하는 걸 듣게 됐어. 부인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랑꾼이라고. 당신같이 완벽한 사람은 아내한테도 잘하는구나. 그 사람은 좋겠다. 난 이렇게 폭력적이고 거지 같은 남편 만나 고생 중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말 집어치우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그날 내 술에 무슨 짓 했지? 맞아. 다 내 계획이었어. 당신 그 술 먹이고 정신없는 당신이랑 잤어. 기억 못하겠지만 잔 건 틀림없어. 그딴 소리 다 집어치우고 대체 준우는 누구야? 몰라 나도. 당신 애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위로 잤어. 임신이 될 때까지. 그럼 그냥 준우는 누군지도 모를 다른 남자애인 거잖아. 뭐 그게 말이 돼? 너 미쳤어? 남편은 진심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는 절망적인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내연녀는 다 잘못했다며 남편을 향해 오열하며 싹싹 빌었지만 남편에게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였네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 인생 망친 너 어떻게든 집어넣을 거야. 내연녀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대뜸 저를 향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당신 뭐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 가정 완벽하고 행복했을 텐데. 그러더니 앞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집어 저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급하게 내연녀의 몸을 꽉 잡고 그만하라며 내연녀를 말렸어요. 어이가 없던 저는 내연녀를 향해 일침을 쏘아 붙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 가정 완벽하고 행복했어. 네가 다 망쳐놓고 지금 누굴 탓하는 거지? 나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인생, 내 남편 인생 망쳐서 부끄러운 줄 알아도 모자랄 판에 너 같은 멍청한 것은 발 뻗을 자리 구분도 못하고 아무데나 다 뻗어서 그게 탈이야. 저는 대충 결말이 그려지고 앞으로의 내용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난장판이 된 집을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죠. 저는 사건 후 두렵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행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장문의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을 위해 불임인 것을 숨긴 것에 고맙게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냥 알렸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었기에 속상하기도 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내연녀와는 갈라섰으며 결국 자신에게는 남은 게 없다. 그저 앞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살 거고 미국 가서의 삶을 응원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이후 미국으로 떠나는 당일 친정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인천공항까지 바래다 주셨는데요. 가는 길에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가서 잘 지내고 뭐 할지 정해지면 바로 연락 주고. 네, 비자 때문에 얼른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오든 우리가 가든 1년에 한 번은 얼굴 봐야지. 그렇지? 그럼요. 이렇게 갑작스레 가게 돼서 서운해하시는 거 알아요. 죄송해요. 아니다.
다 네 인생을 위해 가는 건데 뭘. 가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속은 좀 어떠니? 굳이 뭔지 묻지는 않겠다마는 그때 네가 쥐고 있다던 그 카드 잘 썼니? 글쎄요. 쓰긴 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시원하지도 않고 제가 그동안 장애물 하나 없이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복수해야 속이 시원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잘 모르나 봐요. 복수란 게 원래 사람한테 당했기 때문에 꿈꾸는 것이잖니. 이미 너는 상처를 받았는데 복수를 했다고 한들 속이 풀릴 리가 있나. 그런가요? 딸,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네 아버지로서 너를 이렇게 상처 입힌 그 자식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려.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돈만 받고 끝내는 건 도무지 복장이 터져서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빠,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건 없지. 그치만 넌 네 속을 풀기 위해 너만의 복수를 했으니 나도 내 속을 풀기 위해 나만의 복수를 할까 하는데 아빠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빠만의 복수라뇨? 실은 어차피 네가 미국 가는 마당에 그냥 내가 로펌에다가 그놈 만행을 보내놨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로펌 이름까지 걸고 넘어지며 이슈화 시키겠다고 하니 확인 절차 먼저 해보고 사실로 판정되면 해임까지 고려할 테니 이슈화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더구나. 네? 언제 그걸 다 하셨어요? 죄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을 변호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난 네가 뭐라 한들 내 선택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잘하셨어요. 저는 물러터져서 못했을 건데 대신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 마무리되면 바로 연락 줄게, 아빠가. 그렇게 결국 아빠의 복수까지 더해져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복수란 복수는 전부 다 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네요. 이후 미국으로 간 저는 가게를 차릴까 회사에 들어갈까 고민을 했지만 회사에 들어가기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저의 실력을 인정하고 돈도 많이 있겠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한 커리어 우먼이 되기 위해 학생으로 돌아가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있네요. 물론 제 선택으로 한 결혼이었지만 결혼 후 제 커리어를 포기한 채 주부로서 살아왔고 또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었건만 큰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게 또 재밌기도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읽고 기운내어 열심히 살아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